표범 한 마리가 나무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냥감을 먹는 도중 하이에나가 다가오자 피한 것입니다. 단독 생활을 하는 표범은 무리지어 다니는 하이에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새끼가 있는 표범 어미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이에나가 새끼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지자 표범 모자는 다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풀숲이 소란스럽습니다. 새끼 표범 한 마리가 큰 상처를 입고 나무에 걸려 움직이지 못합니다. 밤사이 하이에나의 공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뒤늦게 다가온 어미가 목을 물어 새끼를 꺼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새끼의 상처를 정성껏 핥아주는 어미. 새끼는 다시 힘을 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표범 새끼는 결국 풀숲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태평양 적도에 위치한 갈라파고스의 생명들도 자신들을 위협하는 환경과 끊임없이 맞서왔습니다. 13개의 섬과 암초들로 이루어진 갈라파고스는 수백만 년 동안 육지와 고립도의 독특한 생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이구아나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동물입니다. 납작하게 발달된 꼬리로 유연하게 수영을 합니다.
바다 이구아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해양성 이구아나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양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다 밑으로 잠수를 하는 녀석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수컷입니다. 큰 수컷 이구아나는 최고 12m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잠수를 위해 심장의 박동도 늦춥니다. 일반적으로 잠수 시간은 10분 내외.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의 잠수는 힘듭니다. 이구아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오랜 시간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위에 오르기 쉽도록 발톱은 길고 억세졌습니다. 얼굴은 바위에 해초를 먹기에 알맞게 밋밋해졌습니다. 썰물로 해안가 바위가 드러나면 암컷 이구아나가 바위로 이동합니다. 힘이 약한 암컷과 어린 수컷은 잠수를 하는 대신 가까운 바위에서 먹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거센 날엔 이조차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셀룰라이트 개와 먹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해안가 화산암 지형에 사는 셀룰라이트 개도 바위에 낀 이끼나 녹조류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구아나에게 뜻밖의 우군이 나타났습니다. 용암 외가리의 공격으로 이구아나의 경쟁자가 사라졌습니다. 이구아나도 거북이처럼 먹는 것 못지않게 체온 유지가 중요합니다. 검은 용암 바위에 납작 엎드려 일광욕을 하며 물에 들어가 떨어진 체온을 높입니다. 해조류를 먹을 때 섭취한 염분은 눈 위 분비선을 통해 뿜어냅니다. 체온이 35도 이상 올라가면 이번엔 몸을 세웁니다. 햇빛 받는 면적을 줄이고 바람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서로 붙어 있지만 번식기가 되면 갈라집니다.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컷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바위 위에서 시작된 자리 싸움은 물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상대가 승복할 때까지 쫓아가 밀고 물어뜯습니다. 마침내 한 녀석이 상대방을 물속에 밀어넣고 승리를 선언합니다.
싸움에 이긴 수컷은 물에서 멀리 떨어진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암컷을 기다립니다. 건조한 갈라파고스 섬에는 유난히 선인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인장 대부분이 나무처럼 키가 크고 줄기가 발달했습니다. 선인장을 주식으로 하는 육지 이구아나로부터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육지 이구아나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뭉툭한 발톱으로 가시부터 제거합니다. 딱딱한 열매와 잎을 먹기 위해 이들의 턱은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한 녀석이 먹이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쟁자를 피해 재빨리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갈라파고스 섬은 먹이가 넉넉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먹이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도 치열합니다. 소리 없이 이들 뒤를 밟은 또 다른 녀석. 경쟁자들이 방심한 사이 녀석은 재빨리 먹이를 빼앗아 달아납니다. 동물들 간에는 경쟁이 기본이지만 동물과 식물은 서로 공존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나마 운하 한가운데 자리한 바로 콜로라도 섬. 이곳의 열대림은 전 세계 생물의 70%가 사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이곳에는 동굴 생활을 하지 않고 숲에 사는 과일 박쥐가 있습니다. 갈라테아 루트라는 식물의 나뭇잎 속에 박쥐가 살고 있습니다. 그 속은 마치 동굴처럼 어두워 박쥐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수 렌즈를 사용하자 비로소 박쥐들의 모습이 제대로 보입니다. 이 나뭇잎으로 만든 집은 비뿐만 아니라 천적으로부터 박쥐들을 보호합니다. So these tent-making bats make this roost by biting along the midline of this leaf and as well perpendicular to that. The leaf then collapses and makes a very nice shelter for them in here. They roost right in this point in here and can stay here dry and safe. One advantage of this is that this moves easily, and so if a predator comes and starts climbing up the leaf, they'll know and fly away. 덕분에 박쥐들은 낮 동안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박쥐는 땅에 거름을 줌으로써 식물에게 보답합니다. 아프리카 콩고 분지의 열대림은 한 종의 동물 덕분에 풍성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한 면적의 24배가 넘는 광활한 나무의 숲이 펼쳐지는 곳. 이곳은 초원에 사는 코끼리와는 다른 숲코끼리가 삽니다. 숲코끼리는 먹이를 찾아 숲속을 하루에 40km 이상 이동합니다. 숲코끼리는 하루에 수십 킬로그램의 나뭇잎과 열매를 먹는 대식가입니다. 먹는 식물 종류만도 100여 종에 이릅니다. 숲코끼리는 먹는 만큼 많이 그리고 자주 배설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17번 정도 배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배설물이 콩고 열대림의 생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설물에 섞여 나오는 씨앗들이 다시 발아하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관이 약한 코끼리는 먹은 씨앗을 대부분 그대로 내보냅니다. 숲코끼리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퍼뜨린 수천 개의 씨앗은 햇빛과 비를 맞으며 수십 미터의 큰 나무들로 자랍니다. So they basically are the architects of the forest, because without them you would not have that seed dispersal, because other animals don't travel as far and they don't eat as many fruits. So yeah, if you take elephants out of a forest, the composition of species changes. 수천 마리의 숲코끼리 덕분에 콩고 열대림은 계속 살아 숨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활한 숲은 다시 코끼리를 비롯해 천여종 동물들의 생존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과 공존, 적응과 대결 속에 자연의 주인이 된 생명들. 그들은 매 순간 생존을 향해 스스로를 내던집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생존을 위한 야생의 법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